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세 첫날이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산 출발해서 대구, 대전, 서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출발해서 대전, 대구, 부산, 뜨거운 경부선 대결 펼쳤는데요. 3월 9일 대선 전날까지 총력 승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공동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예, 어제는 어디 같이 가셨었습니까, 후보랑? 네. 예, 어디 가셨어요? 제가 원래 대구가 고향입니다. 아, 대구 고향이세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함께 예. 있었습니다. 후보도 대구 쪽이 안동이죠. 안동이 예. 고향이죠. 예,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아무래도 후보 고향이 안동이니까 예. 분위기가 좀 살가웠죠. 그래요? 예. 그런 게 뭐 피부로 좀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 후보라도.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이 상황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저도 그렇고 지켜보신 국민들도 그러시겠지만 예. 공식 선거운동 들어갈 때까지 이렇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선거는 정말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극한 대선입니다. 예. 참 치르고 있는 저희들도 바짝바짝 침이 마르고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다. 지금 첫 메시지가 그 언론이 그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첫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떠냐. 이게 국민통합정부, 그다음에 정책의 유연성을 갖고 좋은 정책이면 홍준표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다 쓰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메시지입니까? 원래 그 선거, 특히 그 대통령 선거에 여러 가지 뭐 순작용도 있고 역작용도 있는데 그렇죠. 순작용이 있다면은 그래도 5년간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누적돼 왔던 그런 그 모순 같은 거, 분열, 갈등 요소들이 또 한꺼번에 참 응집돼 가지고 한번 다 발산이 되고 또 재만 남고 또 다시 한번 뭉쳐 가지고 추스르고 가는 그런 순작용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그 분열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는. 그건 좀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힘들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래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선거 이유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거 이기면 뭐 합니까? 선거 이기면 뭐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통합이 되고 국민이 서로 화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도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자꾸 정권교체 하는데 묻지마 정권교체 하면 뭐하냐. 사람만 바뀌는 거지. 또 서로 분열 갈등하면 뭐하냐. 정치를 교체해서 좀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념과 진영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에 쓰겠다. 뭐 정책보다는 오히려 그 인사 통합이 더 주된 거겠죠. 그래서 그 인사 통합이 주된 것이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서라면은 이재명 정부라는 네이밍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저께 명동 가서 얘기를 했었죠. 좀 구체적으로 어제 캠프의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이 유승민 전 후보 같은 인사들도 동의한다면, 본인도 동의한다면 내각에 임명할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캠프에서 다 동의가 되는 이야기인가요?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후보의 그 통합 의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만 뭐 구체적 인물에 대해 가지고 특정하고 거론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저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다른 당에 계시는 분 이름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거명하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쓸데없이 이거 뭐 분열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뭐 음으로 양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절실하다, 절박하다, 진실하다. 그 정도만. 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합정부 구상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랄지 뭐 정의당 새로 물결 김동연 후보 이게 염두에 다 두고 있습니까? 아니, 물론이죠. 예. 그 누구도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선거 유불리 따지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장기적으로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예. 지금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건 국민 통합 대통령. 그런데 점점 더 방점이 지금은 국민 통합 대통령 이쪽으로 지금 메시지가 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 통합 대통령.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도 어제 나오셔서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교체를 하셔라. 네. 초심을 지키시고 그걸 응원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저한테는 민주당과 공동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덴마크의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덴마크 예. 정치 드라마 보르겐이라는 거를 아주 감동 깊게 봤습니다. 예. 덴마크란 것이 잘 아시겠지만 스칸디나비아 3국 플러스 덴마크가 예. 그 의원 내각제인데 그 얻은 표대로 그냥 의석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다수당이 뭐 35% 정도 이상밖에 못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든 그 정부를 구성하려고 정책도 다른 정당하고 연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정부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봉합하고 또 꾸려나가고 그 분열을 막고 하는 그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연립정부, 연합정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 중심제죠.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정책연합 그리고 내각의 분배. 예. 이게 사전적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DJP 연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정책연합이란 건 내각제 개헌 합의였고 내각 분배는 책임 총리 플러스 경제부처 강력 임명권.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 전 그 이전부터 수없이 밀실에서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거 어렵게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예. 너무 짧죠.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권 단일화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해서 정권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두 가지의 분명한 예. 메시지를 내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네네. 예. 하나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예.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이게 자기의 마지노다. 더 이상의 양보 혹은 철수는 없다.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네네네. 자기가 예. 내세운 그 조건. 예. 서울시장 때 했던 조건.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막판 정치적 타협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라. 이걸 받든지 예. 안 받든지. 이걸 안 국민의힘은 안 받는다고 지금 안 받아서 생기는 예.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건 그러면 국민의 힘이고 거기서 불거지는 모든 문제는 당신네들 책임이다. 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네. 그러면 조만간에 단일화가 결렬됐다. 나는 계속 완주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독촉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게도 예. 어저께 천안에서 국민의당 유세 그랬죠. 버스에서 그랬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도 유세를 중단하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천안으로 가서 사고를 수습하는데 진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참 그 레이스를 하다가 그 쇼트를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다시 참여하기가 힘든 걸 좀 보시잖아요. 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사실 그게 그렇죠.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희경 교수가 코로나 확진돼서 네네네. 굉장히 좀 아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뭐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안철수 교수, 후보와 김혜영 교수 간의 그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예. 뭐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사실은 소수 정당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몇 %가 나와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당사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혹시 변수가 될까요? 국민의당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야권 단일화 결정할 때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전 광고. 방송 광고하는 부분. 광고 비용. 예.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제 방송 광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 홍보비 단가. 네네. 예. 몇백억 중에. 그렇죠. 그거를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간다면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또 원내 정당이고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패 무능정권 심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인가요? 그 정치 선언할 때 그때의 뉘앙스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본선거 시작됐으니까 조금 편파적인 얘기하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만 딱 들어맞는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습니까? 정말 정권 심판 말고 다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하기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들라고 그랬더니 70% 이상이 정권 교체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청와대 내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험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한다 싶은 그런 생각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사법 분야 공약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권 보장하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인사권만 남기고 그냥 검찰에게 다 주겠다. 독립성 보장하겠다. 이런 건데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이면 공수처도 폐지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드물게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내놓은 공약이다. 자기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을 때 검찰 인지부서는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제4차장 검사까지 생겼어요. 인지부서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정가의 보도로 휘둘러 가지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수석, 장관, 고관대작들 다 구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국고손실죄 혹은 직권남용죄 거짓나무죄 났습니다. 그러면 누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기소했는 검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 누구 책임졌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 사실 전부 다 공표돼 가지고 이미 중재인 다 됐습니다. 4명은 억울해 가지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검찰의 권한이 저렇게 쪼그라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건 보면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예산 편성권 주겠다.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처럼 매번 국회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겠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문제는요. 이렇게 검찰을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수사기관이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네네. 예. 재판기관이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엄격히 분리하고 그러니까 검찰 인지부서와 예. 지금 국수본이죠. 이거 통합해 가지고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기관 가기 싫은 검사들 따로 기소청에 남아 가지고 기소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통제하면 돼요. 사법적 통제. 예. 이렇게 딱 장벽을 쳐서 서로 계속 사법적으로 통제를 하게 만들어야지 국민의 권한이 증진이 되지. 왜 이렇게 검찰이라는 정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런 기관의 권한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검찰이 그러면 절대 선입니까? 저는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을 주는 것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공수처가 절대 선이냐고요. 그러다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예. 이거는 구조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기소권은 뺏어야 돼요. 왜? 수사기관이니까. 예. 그 논리시군요. 혹시 여권에서 그 전에 이제 뭐 적폐수사 발언, 보복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권의 정치인들 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실제로 있나요? 윤석열 후보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우리가 보기에 당신 죄 있는 것 같아서 수사했고 우리가 보기에 당신 죄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아니 법원은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해. 그래서 무죄 썼네? 그럼 당신 죄 없잖아. 됐네. 그럼 그만이야.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예.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습니까? 수사할 때 구속될 때 그때만 그냥 예. 일면에 쓰죠. 예. 근데 무죄 받으면 예. 1단 기사 나옵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중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으로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번에 부동층이 정말 많은 선거라고 하는데 왜 이재명이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미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이건 상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 벌써 어제 저녁에 9시까지 8만 5천 명 넘었다 그럽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예. 또 미국발 긴축 정책으로 금리 인상되죠. 경제 여건이 엄청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거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 대선 끝나자마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즉각 실전에 투입돼 가지고 위기를 해결할 대통령이 저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누군지 이걸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조웅천 공동상황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